너희 형이랑 아빠는 달리기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아니야, 나도 잘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다리에 알만 잔뜩 베일 뿐 실력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뭐가 잘못된 건지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 형과 다리 두께부터가 달랐다. 그래서 그냥 리코더나 열심히 불기로 했다. 나는 리코더를 잘하니까. 누구보다 잘 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친구의 물음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에 박힌 채 빠지질 않았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나는 왜 다르냐고. 엄마도 B형, 아버지도 B형인데 어째서 나는 A형이냐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형처럼 O형은 나올 수 있어도 나처럼 A형은 나올 수가 없다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해 겨울이 내 인생의 겨울이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질문을 하지 말 걸 그랬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8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사사 8회입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냠냠냠냠쌤입니다. 다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입니다. 네, 저는 박 사장입니다. 저 인사말 시키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어요. 저는 요새 하루에 단어 공부를 10개씩 하고 있는 차차입니다. 오, 단어 공부요? 네. 오. 제가 원래 단어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남들보다 단어를 잘 알아라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개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중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뭔가 알려줄 게 단어 있으실까요? 자몽하다? 많이 자몽하다?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신조어예요? 아니요. 고유어. 고유어예요. 네. 신기하다. 뭐예요, 뜻이? 네,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전 궁금해. 아, 진짜? 자몽하다? 과일 자몽인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이다. 아, 자몽한 건가요? 네. 자몽. 고유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왠지 몽이 한자고 근데 콧목자일 한자인데 것 같아. 자몽이 둘 다? 네, 맞아요. 뭐 어떻게 공부 잘 네, 아직도 공부가 많이 부족하네요. 한자네요. 근데 여기 소설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장이 과부가 자몽하여 자는 것 같이 누워 있을 때 정첨지 며느리가 미음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그래서 임꺽정이네. 옛말에 임꺽정. 많이 쓰던 말인가 보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자몽하다. 되게 신기하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선생님하고 만나고 이제 너무 고단한 하루여가지고 들어가실 때 선생님 지하철에서 자울자울하며 가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자울자울이요? 근데 자울자울이 뭐냐는 거예요. 자울자울이 뭐지? 나는 그냥 쓰던 말인데, 예, 맞아요. 저는 그 느낌상 그냥 뜻을 알고 썼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방언이었던 거죠, 저쪽에. 네, 지방 방언. 지금 아니요? 사전을 막 다 펼치고 계세요. 뭐 이제 제주 여러 가지가 방언 있는데 중에도 있네요. 제주 방언 중에 하나도 있고 원래 부사로 자울자울이 있는 것 표준어가. 같아요. 네, 네, 표준어가. 있어요. 네. 오, 좋네요. 네. 어휘를 그러네. 공부하는 거, 그죠? 네, 좋죠. 어휘 공부하는 그 방법 중에 학교에선 사실 책 읽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는 이렇게 티네이저 한 분께서 저한테 엄마, 요즘 사람들이 취미활동 1위가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아무렇게 게 뭐 독서? 이랬어요. 왜냐면 우리 맨날 취미란에 독서 쓰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1위는 여가생활 1위는 800에 딱 비고 다리 한쪽 꼭 이렇게 꼬고 앉아서 TV 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야? 이랬더니 조사 1위가 그렇게 나왔는데 딱 내 얘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조사 1위가 그거래요? 네. TV 보는 게? 그래서 제가 또 의외다. 궁금해서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저 이런 조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게 2020년도 건데 그걸 또 갖고 오신 거예요? 조사한 거를?
1위는 TV 시청이 절대적이었고요. 진짜요? 네네. 여가 시간에? 여가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2위가 인터넷 검색, 서칭. 그다음에 1인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 제작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3위가 산책 및 걷기, 4위가 이제 모바일 컨텐츠나 동영상 시청. 그다음에 5위가 게임이 5위인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TV 보는 걸 더 많이 하나 보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들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6위가 헬스, 에어로빅 이런 운동, 뭐 7위가 잡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독서를 정말 안 하기도 하지만 독서를 여가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다. 그쵸? 뭔가 공부나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이제 성인이 된 어른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또 힘든데 책까지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무래도 피곤할 수 있고 이러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책 독서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독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걸로. 네, 좋아요. 이상한 결론 내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이재문 작가의 식스팩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책 속의 주인공이 남자 청소년인데, 사실 청소년 소설, 성장 소설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비중이 여자 청소년 아이들, 여자 아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이렇게 찾고 읽다 보면은. 그래서 흔치는 않은 그런 책이나 내용,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책 얘기는 먼저 박 사장님께서 내용이랑 줄거리랑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다이어트나 혹은 헬스, 외모 가꾸기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식스팩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겠죠. 작가님은 주류가 되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대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고 썼지만, 저는 편견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자기 자신의 편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먼저 대한이는 고2 남학생이고 리코더부 회장이에요. 동아리 회원들이 리코더는 초등학생이나 부는 거라며 고등학생이 연주하기에는 너무나 쪽팔린다며 모두 동아리를 떠나지만 혼자서 꿋꿋하게 리코더부를 지키고 있어요. 대한이에게 리코더는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소설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대한이의 생모가 화재 사고 현장에서 리코더를 호각처럼 불어서 대한이를 살려냈어요. 사실 저도 리코더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순한 교육용 악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리코더 연주를 찾아보다가 요즘 인기 있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리코더로 왕벌의 비행과 베토벤 바이러스를 연주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리코더는 대단한 악기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거든요. 아무튼 대한이는 리코더부 동아리실을 지키기 위해서 철인 스포츠부 회장인 정빈이와 철인 경기 내기를 해요. 지금은 리코더부와 철인 스포츠부가 같이 어쩔 수 없이 동아리실을 쓰고 있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동아리실을 다 차지하기로 한 거거든요. 대한이는 철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족과 화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돼요. 대한이는 두돌이 채 되기 전에 화재 사고가 난 곳에서 소방관인 아버지에 의해 구출되었고 입양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중3 겨울방학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2가 될 때까지 가족과 담을 쌓고 있었거든요. 입양된 자신은 진짜 아들이 아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었어요. 대한이와 동아리실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는 정빈이는 훈훈한 외모에 식스팩까지 갖추고 있어서 학교 달력의 모델까지 되는 인물이에요. 꽃을 정말 좋아하지만 남자 고등학생이 무슨 꽃꽃이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윤서라는 아이와 함께 꽃꽂이를 배우러 다녀요. 정빈이는 중학교 때 뚱뚱해서 왕따를 당했었는데 운동에서 살을 빼면 꽃꽂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엄마 말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정빈이는 주위 시선이나 주위의 그런 편견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꽃꽂이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몸짱 정빈이의 여자친구인 윤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까무잡잡한 피부와 이국적인 외모로 놀림을 당하지만 밝고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정빈이를 좋아해서 철인 스포츠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입을 거절당해서 같이 동아리실을 쓰는 리코더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빈이와 꽃꽂이를 배우러 같이 다니면서 정빈이의 이성 친구로 발전하게 되어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또 윤서와 같이 리코더부에 들어온 재혁이는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나약하고 비실비실한 이미지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대 위에서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이보다 더 리코더 연주를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에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재능을 펼쳐나갑니다. 지금 이 4명의 소설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편견의 벽을 깨어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대한이는 리코더를, 정빈이는 꽃꽂이를, 윤서는 자신의 사랑을, 재혁이는 재능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이 되었지만 성장됐지만 아직까지도 뭐 우리를 둘러싼 편견이나 억압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깨고 좀 앞으로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식스팩 책에 대해서 이야기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식스팩 책에서 편견이라는 데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책의 주인공이 대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이랑 어떤 처음에 이제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친구로 정빈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는 대한이가 약간 입양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한이는 리코더를 잘 불고 리코더 불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책 처음에 이제 갈등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딱 읽으시고 든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좀 책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되게 섬세한 책들을 그동안 저희가 조금 읽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성글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든다라고 느낌은 느꼈던 것 같아요. 딱 덮었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전문 작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첫 이제 소설이고 그래서 조금 서툰 부분이 사실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뒤로 갈수록 서툴지만 그래도 작가의 진심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결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읽어보면은 작가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철인 3종 경기 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좀 되게 새롭게 그래서 되게 소재가 신선했다. 소재 신선하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흔히 보던 그런 성장 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에서 흔히 보던 그런 게 아니어서 좀 재밌게 다가가고 맞아요. 새롭고 신선했어요. 그 점이.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너무 식상하지 않았다? 맞아요. 모두 이렇게 관계나 심리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행동, 그쵸? 행동과 사건 이런 게 이렇게 툭툭 막 나오면서 그냥 그 안에서 독자가 좀 심리를 예측하게 하거나 짐작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적이지 않고 그쵸. 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읽는데도 저는 좀 시원시원했거든요. 느낌이. 맞아요. 저는 되게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우 따뜻해서 그렇죠. 주말 저녁 8시 드라마 보는 느낌? 딱 그거예요. 맞다. 가족 드라마. 네, 맞아요. 딱 가족 드라마 그 느낌. 그쵸, 굉장히 그쵸. 편안하게 맞아요, 읽었어요. 맞아요. 편안하게 우리 네. 약간 힐링감도 주면서 네. 그쵸. 속도감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책이 전체적으로 나름의 매력이 딱 명확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는 우선 대한이의 갈등이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리코더부의 존폐 위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철인 스포츠부 동아리 이름 철인 스포츠부의 회장인 정빈이와의 갈등.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인트로 낭독 때 나오긴 했지만 알게 된 거죠. 중학교 말쯤에 자신이 이제 입양됐었다는 거. 그게 혈액형 공부를 하고
아는 게 병인 상황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족과의 사실은 가족들은 굉장히 따뜻한 상황이지만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대한이가 고맘때쯤 중2, 중3 때쯤 사춘기잖아요. 네. 원래도 가족하고 조금 대면대면해지고 그쵸. 소원해질 만한 그때에 맞아요. 자기가 진짜 아들이다, 진짜 부모님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아마 더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대한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큰 거잖아요. 가족을 너무 사랑했고 아빠랑 형처럼 되고 싶었는데 나는 태생부터 달라서 안 됐던 거구나. 눈물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이거를 해석되고. 알면서 더 밀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서 되게 슬펐어요. 그쵸. 아빠랑 형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좀 다른가? 뭐 그런 생각이 입양이고 난 다른 자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는 진짜 크게 상처. 그리고 대한이는 원래 애초부터 상처가 있는 아이잖아요. 엄마 생모가 그 대한이를 살리려고 생모는 어쨌든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 현장에서 오른쪽 다리인가요? 네. 화상을 맞아요. 입어서 그 다리가 이렇게 온전하진 않잖아요. 네네. 원래 상처가 있던 아이였는데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은 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겪은 상실이나 그런 고통들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이에게 리코더가 있었다는 거는 또 대한이를 지탱해주는 또 한 소중한 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 리코더를요 엄마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죠. 아니요. 원래부터 좋아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설에서 설정이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리코더로 이 아이를 살렸고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계속 리코더로 가져가는 것이 아마 어떤 장치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겠죠. 그 아이들이 타고난 어떤 정체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겪어야 되는 자기가 규정하는 자기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갑자기 중간에 정빈이와의 대결 구도에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해요. 그 도전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게 대칭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리코더라는 그 정체성, 그게 생모로부터 오는 정체성이라면 철인 3종 경기는 입양한 가족, 그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구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작가분께서. 맞아요. 그거 그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할 때도 형이 해준 말을 떠올리면서 그쵸. 형이 금방 된다고 했어. 맞아요. 형이 누구나 식스팩은 있어. 지방에 가려져 있을 뿐이야. 이렇게. 저거 되게 용기 얻었어요. 지방에 가려져 있을 뿐이야. 나도 있어. 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형은 지금 들어갔죠. 지방에 가려져 있어. 나이 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리코더와 그 몸, 피지컬의 문제. 그거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그 대한이가 나는 형이나 아빠처럼 강한 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섬세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걸 암시한다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대한이가 그 생모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혈연적인 재능 네. 그리고 이제 입양된 가족에서부터 얻게 된 그런 강인함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인물로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그 가족과 겪는 문제를 박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입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다른 청소년 아이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정체성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내가 우리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삐그덕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입양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족은 X 같다. 뭐 가족은 지읒 같은 건데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순화를 해서 말하자면 가족이 오늘 안에 풀어야 할 문제집 30장처럼 느껴지거나 가족이 오히려 가슴에 드릴비트를 박는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족을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속상하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하게 짐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가족은 저는 울타리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울타리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제한하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가두는. 네, 가두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편안하고 보호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왠지 답답하고 나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고 문제집 30장 같네요. 그런 느낌, 그 이중적인 느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되게 심각하게 나오죠. 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어도 나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랑 닮았지? 나는 그게 너무 싫을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달라.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그게 또 갈등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아는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전래동화 중에 계모 계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이런 심리를 좀 해소시켜준다는 거예요. 계모라고 설정하면 죄책감에서는 벗어나면서도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그쵸? 있는 네. 거죠. 네.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상상. 가마솥에 넣고 막 끓인다. 우리 엄마가 나를 엄마도 자식을 그런 가마솥에 넣고 그거 헨젤과 그레텔. 맞아요. 그거.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한이는 리코더를 되게 좋아하는데 리코더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저런 초딩들이 부는 거를 고등학생이 아직도 불어?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만화에 되게 일본 만화나 뭐 아니면 특정한 만화에 되게 빠져 있는 애들이 있으면 또 이제 주위에서는 너는 뭐 만화만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본어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너는 하필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서가 하필이면 일본어에 빠져서 그렇게 하냐? 뭐 주변에서의 그런 다양한 말들과 시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위축되기도 네.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던지죠. 던지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지켜내기보다는 그래?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한이는 그 리코더가 너무 소중해서 되게 잘 지켜내지만 네.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내가 좀 잘못됐나? 내가 좋아하는 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소설을 보면 뭐 정빈이도 꽃꽂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무슨 고등학생 남자가 꽃꽂이를 해?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정빈이는 꽃꽂이를 좋아하는 걸 숨기고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아직도 철인 스포츠부 아직 동안 철인 진짜 강력한 그걸 밖에 내세우고 꽃꽂이는 숨긴 채 활동을 혼자서 이렇게 학원 다니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대한이는 사실 그걸 계속 정면 돌파를 하고자 하는 아이인 거죠. 리코더 부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해도 그걸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 니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대한이도 계속 괴로워하죠. 근데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요런 의기소침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려면 그 대한이가 식스팩 갖기 위해서 연습한 것처럼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하나라도 이제 대한이는 리코더처럼 뭐 하나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남들이 그냥 좀 뭐라고 해도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게 있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윤서도 보면 되게 이국적이고 엄마가 그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나올 때까지. 외국인 가정 외국인 엄마라서 근데 놀림 당하고 이래도 되게 당차잖아요. 당당하고 그래서 이제 정빈이랑도 사랑하게 되고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잖아요. 주저함 없이. 네, 주저함 없이. 맞아, 그것도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잘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네, 제가 맨날 항상 부모님들 보면서 나도 본받아서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했던 어떤 지점이 분명히 이 아이의 엄마에게도 있었겠다. 굉장히 당차서 저도 그동안 어떤 소설이나 책에서 그려진 다문화 아이의 어떤 전형적인 우리의 편견을 약간 깨주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윤서가 우리 엄마는 일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요리도 잘하시고 너무 좋은 엄마라고 그리고 하는 사랑을 나와요. 위해서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맞아, 사랑을 위해서 네. 바다 건너 오신 분이다라고. 멋진 분이라고. 그렇게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 좋다. 근데 여기 재혁이도 보면 얘도 리코더부랑 뭐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뭐 학교 폭력당하고 이런 애인데 또 리코더에 재능이 되게 엄청나게 있잖아요. 심지어 쇼맨십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동아리를 대상도 타고 막. 네, 동아리를 크게 키웠잖아요. 자기 재능을 발견했죠. 네. 이거. 저도 그 재능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되게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타고난 재능은 있다. 사실 맞아.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식스팩하고 연결돼요. 누구나 식스팩이 있듯이 맞아요. 누구나 지방에 가려져 있다. 근데 지방이 너무 두꺼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기가 게 힘들다는 너무 거예요. 힘든 네. 상황인 거지.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식스팩이 없을 수도 네,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일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다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재능이 하나도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재능이 신이 내린 어떤 그런 기프트의 느낌이 아니고 꼭 그 재능이 엄청난 어떤 능력 뛰어나고 이런 그게 거라기보다는 아니어서 단순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좋아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 근데 차차님이 말씀하신 재능은 조금 기프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또 더불어서 차차님 말씀하고 더불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최고죠. 네, 근데 좋아하는 거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갈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이걸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못하지만 계속 그거를 하던가. 그죠? 그거 되게 고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 좋아하는 분야는 잘 못해. 근데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진로 문제에서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뭐 과도 정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으시나요? 저는 잘하는 거. 무조건. 잘하는 거. 쿠키님은? 쿠키님도 엄청 고민. 안정적인 거. 너무 쿠키님 네, 같다. 저는 그래서 다들 안정적인 직업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탤런트를 개발할 기회가 없고 그 탤런트 안에서 자기가 현실적이다. 어느 수준에서 무엇을 이제 해서 먹고 살 만한 탤런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다들 그냥 안정적인 직업에 이렇게 매달리고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박명수 씨가 하나 어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랑 돈 되는 일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박명수가 당연히 돈 되는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그쵸.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은 되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일이 잘해서 돈 벌면 되니까 이제 그쪽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세컨드 잡이 될 수 있죠. 요즘에 투잡 시대라서. 투잡의 부캐 시대니까 사실은 좋아하는 건 부캐로 하고 그러다가 그게 부캐가 이제 본캐를 앞지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당장에는 생계가 위협이 되면은 좋아하는 것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효과가 없지. 아무 그 영화 생각났어요. 어떤 그 메릴 영화? 스트립 나오는 그 여자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못하는. 플로렌스. 쓰리생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플로렌스. 좀 약간 좋아하는데 너무 못하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 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의외네요. 저는 춤에 막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되기 훨씬 이전 한 20년 전부터 미국의 그 댄스 배틀 프로그램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연극이나 뮤지컬도 그런 걸 보러 갔는데 제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리듬을 몸으로 읽을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정빈이가 몰래 꽃꽂이 학원 다닌 것처럼 저 춤 학원도 다녔어요. 댄스 학원. 대박이다. 근데 거기가 사방이 거울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느꼈죠. 아 진짜 안 되는구나. 내 몸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춤을 잘 추면 나는 무조건 밀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막 플랜카드 들고 흔들어줘야지 이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네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자식이 나오니? 콩콩 팥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나와보니까 안 돼. 진짜 안 되나요? 네, 아이들이? 두 발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흥은 있어요. 배만 움직여. 그래서 안 돼.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좋아하는데 안 되는 일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수학과학 쪽을 훨씬 잘했지만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어 교육을 수학 과학을 좋아했지만 되게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는데 국어 쪽이 점수가 더 훨씬 잘 나오는 잘해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제로 진로 선택할 때, 과 선택하고 이럴 때, 우리 문과 이과 선택할 때 그걸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잘하는 쪽으로.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일단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싫지는 않으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좋아하게 됐죠. 하다 보니. 즐겁게 하다 보니. 네, 한편으로는 여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거를 할 때 좀 힘들지만 뭐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듣다 보니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문이과 선택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여학생이 이과 가면 힘들다 이래가지고 문과를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보다는 이렇게 남녀 평등이 좀 더 잘 되어 있고 직업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대도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남자 플로리스트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요새 완전 네. TV에도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시대는 진짜 변하는데 네. 부모님이 그래서 뭔가 그 시대의 확실하게 안목으로. 말하기가 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냥 네. 냅두는 게 최선인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어른이 됐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선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즐겁게라도 살아야 네, 되니까. 맞아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마지노선만. 맞아. 진짜 네. 자꾸 또 각성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 책에서 그 짝사랑 얘기, 사랑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양념처럼 주인공 대한이가 여자아이 이름이 뭐죠? 윤서 너무 좋아하는데 윤서가 이렇게 싸울 때 말릴 때 팔을 잡는데 순간 이 팔을 이렇게 놓을까봐 계속 승질을 좀씩 내잖아요. 팔을 계속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갖는 그런 두근두근한 설렘과 짝사랑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쿨하게 보내주죠, 정빈이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쿨한가요? 쿨하지 않나요? 마지막에 저 이 질문 진짜 웃겼거든요. 막 엄청 허세 부리면서 쿨하게 그래 뭐 행복하게 지내라는 식으로 키스했냐? 했는데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 하나만 묻자. 뽀뽀했냐? 너무 구질구질하죠. 안 쿨하잖아요. 아니 그 나름대로 그 정도면 쿨하죠. 그럼요. 네. 그 나름대로의 쿨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되게 이렇게 정말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18 어게인이란 드라마 했었어요. 근데 가끔 거기서 보면 아빠가 18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다니는 학교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 딸의 학교 생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약간 이 책을 읽는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이 약간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 부모에게 또 감정이입이 되고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진짜 이걸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가 전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걸 딴 얘기, 소설은 소설이지 이러면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공감하면서 읽을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러게 청소년 게스트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식스팩 책에서 어떤 부분 이런 거 같이 얘기해 보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셨어요? 저는 이게 뒤로 가면은 이제 대한이가 그 철인 3종 경기 준비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상하게 감동적인데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잘 보거든요. 뭐 턱걸이 뭐 30일 챌린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도 못해요. 근데 약간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조금씩 했는데 뭐 100일이 지나니까 그래도 3개를 하게 됐다. 이런 영상 좀 잘 찾아보는 편인데 되게 이상한 감동이 있어요. 그 영상 이렇게 성취감, 대리만족 아니면 희망? 네, 감동인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감동. 네,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셨어요? 따라는 절대 안 하죠. 감동만 원하는 거야. 근데 저는 더불어서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네들이 다 노력하잖아요. 등장인물들이. 네. 뭐 어쨌든 뭐 정빈이든 대한이든 재혁이든 윤서든 다 노력하는데 노력해서 얘네들은 다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노력해도 성공 못할 수도 있다. 그쵸. 성공 못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장항준 감독님의 입담에 약간 빠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삶의 태도가 너무 유쾌하고 그쵸. 긍정적이고 초긍정. 그래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그분이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요. 땡땡아, 여태 우리 되게 지금 행복하지, 좋지, 부족한 것도 없지. 근데 인생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겸손하고 감사하게 이 시간을 누리고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애쓰면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것도 용기죠. 네. 맞아요. 너무 애쓰지 않는. 네. 왜 다 되는데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잘못됐나? 좌절을 가끔 야기할까봐 그게 불안하죠.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내가 라고. 더 노력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건강 상하고 막 정신력도 다 그런 피폐해지고 이럴까봐.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철인 3종 경기에서 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다.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선 시도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조금 간직하고 싶은 어떤 문구 짧게 하나씩 읽어주시거나 얘기해주시고 끝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비는 전혀 쪽팔리지 않는다는 내 대답에 상심한 모양이다. 의기소침하여 꽃꽂이형 가위만 만지작거리는 녀석의 팔뚝이 울끈불끈했다. 안 어울리긴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좋으니까 하는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꽃을 든 근육남, 식스팩과 리코더 이런 조합도 나쁘지 않으니까. 나는 용기 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쪽팔리면 어때? 좋은데 어쩌라고.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잖아. 이 부분이요. 저는 똑같은 부분을 적어왔습니다. 진짜요? 세상에.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잖아도 너무 좋고 그쵸. 그래서 그냥 좋으면 하라고 해보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줄쳐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키님은요? 저는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재혁이가 리코더부를 막 부흥시킨 그 파트가 좋았어요. 리코더가 저런 소리를 내느냐며 문의해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신은 리코더를 좋아하는데 솔직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제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리코밍 아웃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리코밍 아웃. 그러니까 용기 있는 한 명이 새로운 물결을 만든다. 좋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제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켜줬던 너무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철인 3종 경기에서 얘 어떡하지? 질 텐데 끝날 때 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약 대한이의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상태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대한이가 될 놈은 된다고 했던가 정비는 1등 자리를 당당히 지켜냈다. 들리는 말로는 결승선을 통과한 정빈이 곧장 윤서에게 달려가 준비해둔 꽃다발을 바쳤다는데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난 그때 89등 자리를 놓고 어떤 할아버지와 치열하게 달리기 경쟁을 하느라 그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구나. 이 상황을 힘들지 않게 잘 받아 넘겼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랑 경쟁하는 그 부분 너무 되게 귀여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천천히. 감동 덩어리예요. 천천히. 네, 오늘은 저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리코더 연주가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나 막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모두 오늘 찾아봤어요. 모두 그게 이 찾아보셨구나. 소설이 주는 또 하나의 재미죠. 작은 네, 그래서 오늘은 엔딩곡을 리코더 연주를 넣어볼까 봐요. 그래서 좋아요. 네, 같이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